단맛에 대한 오해를 푸셔도 됩니다. 단 거 먹어서 살찌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른들이 밥 먹기 전에 단 거를 못 먹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밥맛 떨어진다고. 이게 단 게 들어가면 열량이 빨리 보충이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딴 거 밥 잘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살찔까요? 단맛이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살이 쪄있고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단 게 땡깁니다. 이거를 원인과 결과를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짠 거 먹어서 고혈압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고혈압 상태에 있는 분들은 짠 게 땡겨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야, 뭐 그거 만병통치냐?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거든요. 소금이 만병통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도 아니고 필요할 때 필요한 분이 드시면 약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필요하지 않는데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다하게 드시면 또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물질이나 음식 없습니다. 그 기준은 각자 여러분의 몸에 있는 거죠. 똑같은 커피를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잔만 먹어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여섯 잔 드셔도 끄떡없고 오히려 하루가 대여섯 잔 먹어야지 잘 돌아간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잔만 먹어도 잠이 안 오는 분들 입장으로 보면 커피는 나쁜 건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단적인 예만 보면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g만 먹어도 막 붓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30g 먹어도 괜찮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걸 독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은 무조건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드시면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몸 밸런스 잡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짠맛의 힘 책을 내고 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거대로 해보고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 사연들도 많이 보내오시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맛의 힘 책 좀 내주세요. 짠맛의 힘은 오해가 풀렸는데 단 거는 여전히 못 먹겠다. 단 거 먹으면 당뇨 걸리지 않아요? 살찌지 않아요? 막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치유본능이라는 책을 2012년에 먼저 냈고요. 저 책은 사실 전반적인 그 건강 전반과 자연섭생과 건강법에 대한 것들이 두루두루 운동까지 다 나와 있는 책인데 약간 기본적인 책인데 그 이후에 왜 그러면 짠맛의 힘 소금에 대한 걸 그 다음에 썼냐라고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설명을 드리면 다 납득을 하세요. 근데 이 소금에 있어서만은 워낙 그 고정관념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고정관념 깨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좀 풀어드릴까 해서 그 외국에 있는 자료도 찾고 논문도 찾고 책도 많이 찾고 해서 그런 것들 좀 종합해서 이렇게 책을 썼고요. 짠맛의 힘만 중요해서가 아니고 짠맛의 소금에 대한 오해가 가장 깊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알려드린 거고 다른 맛들도 중요합니다. 맛의 그 역할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맛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취향 혀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맛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맛의 기운이 담겨 있어요. 기미상궁 예전에 왜 임금 대신에 이게 맛보는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기미. 그래서 맛에는 기가 담겨 있거든요. 고유한 기가 담겨 있어요. 각각에. 그래서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사과 하나, 오렌지 하나 다 다르겠지만 크게 봤을 때 그 맛이 갖고 있는 기운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단순히 그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이 갖고 있는 기운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기운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힘을 쓰는 거죠. 살아가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생존을 하고 생활을 하고 하는 건데 각각의 맛이 다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짠맛의 힘은 짜내는 힘이 있어요. 찌꺼기와 노폐물을 밖으로 짜주고요.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근육의 수축, 이 근육 이런 움직임들도 짜주고요. 눈물도 짜주고 찌꺼기 구멍으로 짜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짜내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하죠. 정화시키고 피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많이 걱정하시는 단맛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말이 참 놀라운 게 이 맛 안에, 이름 안에 의미를 다 넣어놨어요. 단맛은 단단하게 하는 맛입니다. 그래서 단맛이 들어간 것들은 다 나중에 보면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고 끈적해지고 좀 굳어요. 다 끈적끈적해져요. 단단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단함이 우리 몸에 또 필요하죠. 이런 형태를 유지하려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굳건하게 실천을 하고 현실에 딱 발붙여서 이 토대에서 일을 하고 실행을 하려면 이 위장의 힘이 필요해요. 그 위장을 영양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단맛입니다. 단맛이 들어가야지 힘도 내고요, 열량도 만들고요, 체온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위장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이 단맛이 들어가서 굳건한 의지, 또 행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고요. 그래서 단맛은 위장을 영양하는 맛이고 사람을 좀 다부지게 하는 맛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럼 단맛이 필요할 때 그러면은 좀 양질의 단맛이 어떤 게 있을까? 요즘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탕수수로 만든 유기원당이 있습니다. 뭐 마스코바도 이런 것도 있고요. 드셔보시면 좀 구수한 단맛이에요. 좀 풍부한 단맛. 속도 편안하고. 그래서 좀 위장이 좀 막 뭐 니글니글거리고 음식 먹었는데 소화가 좀 안 되고 이럴 때. 그래서 후식으로 우리가 단 걸 많이 먹잖아요. 보통 밥 먹고 나면 후식으로 드시는 게 대부분 단맛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나면 조금 괜찮다. 사탕이라도 하나 먹고 나면. 그래서 그런 그 마스코바도 같은 거, 유기농 원당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따뜻하게 해서 속 불편할 때 드시면 속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설사 중에서 약간 소똥 같은 설사가 있어요. 푹 퍼진 설사. 배가 사르르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더니 팍 이렇게 완전히 토사병 같은 거. 그럴 때 요 유기원당, 따뜻한 설탕물 딱 드시면 속이 너무 편해요. 단단하게 그 수분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단맛 이용하시면 되고, 곡식 중에서는 기장과 찹쌀이 속을 또 위장을 좀 편안하게 하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 어떤 위장병도 찰밥 3년 먹으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자, 찰밥과 기장의 물성을 보시면 찰져요. 그래서 기장밥은 이렇게 뜨면은 통째로 다 떠져요. 찰밥도 그렇고 끈적하죠. 다른 거보다 더 점성이 높아요. 이게 톡입니다. 떡, 밥, 쌀밥, 그다음 기장밥, 찰밥 이런 것들이 끈적끈적해서 정말 위장이 약한 분들, 뭐 소화기가 안 나와서 그런 분들 말고요. 위장이 진짜 무력하고 약한 분들은 기장밥이나 찰밥 같은 거, 이 단맛의 톡에 해당되는 것들을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 집에 조청이라든지 유기원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갖고 계시다가 좋은 꿀이나 필요할 때 쓰시면 되죠. 단맛에 대한 오해를 푸셔도 됩니다. 단 거 먹어서 살찌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른들이 밥 먹기 전에 단 거를 못 먹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밥맛 떨어진다고. 이게 단 게 들어가면 열량이 빨리 보충이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딴 거 밥 잘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살찔까요? 단맛이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살이 쪄있고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단 게 땡깁니다. 이거를 원인과 결과를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짠 거 먹어서 고혈압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고혈압 상태에 있는 분들은 짠 게 땡겨요. 그런 고혈압이면, 혈액이 끈적한 경우면. 자, 그래서 먹어라가 아니라 땡긴다. 이 부분에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몸이 원한다.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신호를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